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이 알아야 할 부동산을 체크하는 남자 체크남입니다. 임대차 3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은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지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쪽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내용 확인하시고 1편에서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지금 국토부가 어떤 내용으로서 임대차 3법을 바라보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다뤄봤다면, 이번 2편에서는 향후 대응 방안, 향후 흐름,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규 주택 공급 많아졌다고? 진짜? 레알? 아닐 것 같은데. 좋아. 그럼 그건 넘어가 줄게. 좋아. 근데 그거 누가 사서 임대 내놓을 건데? 그렇게 7만 채? 5만 채? 그렇게 내놓으면 그거 누가 사? 집 두 채 이상 사면 나쁜 사람이고 죄인이라며. 세금 폭탄 때리잖아. 취득세 후덜덜, 보유세,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야, 근데 누가 집 사? 누가 집을 사갖고 그걸 그 선한 세입자님들한테 임대를 드리니? 답답하네요. 자, 국토부는 생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국토부 보실게요. 이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제가 발췌해온 건데, 임차인 보호제도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만들어 전월세 이사 걱정 없는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임대차 3법이 시행으로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입니다. 국토부가 바라보는 다가올 미래 예상.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 임차인이 원한다면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되면 실거래 정보 제공받게 되어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게 임대차 3법입니다. 또 하나 더 갑니다. 정부는 임대차 3법 도입 관련해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가속화되는 것, 4년 후에 전세가 상승 등의 시장의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도 다 듣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첫째, 가속화되는 거 아닙니다. 둘째, 수급 전망 양호합니다. 셋째, 4년 후 가능성 거의 없으면 안정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22년 이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연간 5만 호 이상, 5만 호씩이나 합니다. 5만 호씩이나 지어내면서 신규 공급 물량을 충분한 상황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월세 상황 안정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라는 내용으로서 아주 분홍빛 임대차 시장을 그려놓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시간 관계상 요 정도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러면 한 5만 호, 자, 한번 더 보실게요. 향후 그럼 3년 동안 서울이랑 수도권의 입주 전망, 국토부 자료입니다. 20년에 25만, 19.7만, 21만, 그리고 3년 동안 수도권은 22.4만, 평균. 서울에는 7.9, 6.2, 7.6만에서 평균 7.2만 채 입주할 겁니다. 우리 이렇게 일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해주세요. 나중에 안정될 겁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셨어요? 보이시죠? 우리 이렇게나 많이 집을 짓는답니다. 3기 신도시는 아직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서 언제 하냐고요? 아하, 우리 일처리 모르세요? 우리 180석 집권여당. 우리가 강행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단 말씀. 돈 없지 않냐고요? 괜찮아요. 돈 많은 애들 우리가 알아요. 알죠? 누군지? 돈 많은 애들. 5, 6대책이나 8, 4대책 그거 뭐 너무 부랴부랴 얼마 전에 세운 거 아니냐고요? 가만 보니까 너 착한 세입자님 아니지? 너 체크남이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팩트체크 하나 할게요. 근데 국토부야, 너 왜 공급만 얘기해? 멸실은 얘기 안 하네? 야, 꼭 엄청 공급할 것 같다. 야. 숫자 노름으로 사람 홀리기 있어 없어? 보시면 얘는 지금 주택 공급만 얘기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멸실이거든요. 얼마나 사라져서 얼마나 또 집 없는 사람들이 시장에 나오느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느냐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없이
공급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왜 이렇게 전월세 시장이 올라가고 매매 시장이 올라갔는데요? 공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이 멸실이랑 같이 봐야 되는데 멸실은 지금 얘기 안 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체크를 하고 싶어요. 이 내용도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잠깐 잠시 멈춤하셔서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럼 체크남이 바라보는 다가올 미래 예상 잠깐만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다 읽긴 길고 이 부분, 최근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2년마다 쫓겨나듯이 생활권을 이동하는 서민들,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2년마다 쫓겨나듯이 생활권을 이동하는 서민들, 왼쪽 가실게요. 앞서 정부가 개정안에서 언급했습니다. 임대료 상승으로 세입자가 2년마다 쫓겨난다고 지들이 언급했잖아요. 2년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임차 주기가 이제 2년이 아니고 4년이에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2년 주기로 임차 주기가 순환할 때도 씨가 말랐었던 임대 매물이 이제 4년마다 나옵니다. 더 계속 해야겠죠? 자, 그러면 신규 주택 공급 많아졌다고? 진짜? 레알? 아닐 것 같은데. 좋아. 그럼 그건 넘어가 줄게. 좋아. 근데 그거 누가 사서 임대 내놓을 건데? 그렇게 7만 채? 5만 채? 그렇게 내놓으면 그거 누가 사? 집 2채 이상 사면 나쁜 사람이고 죄인이라며. 세금 폭탄 때리잖아. 취득세, 후덜덜, 보유세,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야, 근데 누가 집 사? 누가 집을 사갖고 그걸 그 선한 세입자님들한테 임대를 드리니? 그럼 그때 되면은 이제 임대인님 하려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너와는 달리 체크남 나는 이제 임대시장은 헬게이트, 지옥문이 열렸다고 봐. 저는 분홍빛 세상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좀 시간을 한번 되돌려 보죠. 예전에 한번 제가 앞에 언급했었죠. 89년도에 한번 개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1년에서 2년으로. 그래, 그럼 그때로 한번. 그때 어땠지? 예전에 한번 크게 바뀌었다며.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을 때. 제가 네이버 옛날 신문에서 90년도 초반, 당시의 신문 기사들을 이 임대차 보호법으로 검색을 해서 찾아봐서 이 내용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출처는 네이버 옛날 신문이고요. 지금 이 기사는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한 내용 보시면 뭐 이렇습니다. 폭동 막을 장치 없어 반쪽 법률.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이 2년으로 전세가 폭등. 일본의 차가법처럼 임대인 이거 지금도 다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면접 봐야 될 것 같다. 이게 좀 암울한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그냥 한 번씩 채널을 잠시 멈춰서 관심 있는 분들만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장. 제가 몇 장 해놨거든요. 강연 자료니까 이런 것들이 잘 먹혀요. 여기 보시면 또 하나 있어요. 임대차 보호법에 쫓겨나는 사람들, 한숨 행렬, 새빵살이 대이동, 2층에서 지하로, 서울에서 교외로, 95%가 하향 이동, 이삿짐 센터 때 아닌 호황, 2월 23일 경향신문 기사. 다 떠나는 거죠. 이거 딱 이 노래 어울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난 떠나가야겠어. 이곳. 우리 부모님께 잘합시다. 효도해야 됩니다. 임대차 보호법 전셋값만 올렸다. 2년 인상분 한꺼번에 요구 3배나 뛰기도. 법정 상한 5% 내에는 전체의 2%에 불과하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근데 이땐 2년이었잖아요. 2년치 한꺼번에 올려서 3배가 뛰었대요. 근데 4년인데 이걸 어떡합니까 이제. 선정이 딸이에요. 참고로 보시라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개정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전세가 폭등 보완책 전무
세입자들 부담 능력 외면했다. 탁상 공론식 행정 단면 다시 노출했다. 매일경제 기사고요. 아, 체크남 너 일부러 진짜 이런 기사만 찾아다녔지? 아닌데 일단은 그냥 그렇다 치자고요. 그러면 체크남 옛날 일은 그만 들춰내지. 지금이 그때랑 같아? 네가 아는 걸 우리 정부가 모를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한번 났어요. 보시면 이런 매물 실종 뭐 해가지고 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지난 8월 9일에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이거에 대한 반박 자료로서 보도 설명 자료를 국토부에서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90년대 개정 때 저 난리였던 거 몰랐냐고. 지금 장난해? 이거 오타 아닙니다 지금. 아무리 니들이 우리를 욕해도 우리 세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저 몰랐을까봐? 사실 2015년에도 이미 검토했어. 그래, 그때도 검토하니까 임대료 폭등의 주거 불안 이런 결과 나오긴 해서 좀 뜨끔은 했다. 근데 지금은 89년이랑 2015년이랑 사정이 달라. 2015년엔 지금처럼 우리처럼 수도권 30만원 공급 5, 6대책, 8사대책 대량 주택 공급 계획 없었어. 진짜다? 아, 그럼 제가 얘기하죠. 아, 그럼 90년엔 분당이랑 1구 신도시 공급 계획 있었잖아. 착수도 했었잖아 그때. 아, 그러니까 또 싫어하죠 국토부. 야, 너 자꾸 초칠래? 지금 우리만 얘기하는 거야. 넌 듣기만 해. 암튼 우린 다 알고 있었고 혼란을 이겨낼 계획도 모두 준비했으니까 우리 너무 말랑말랑하게 보지 마. 우린 최고의 브레인들이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2015 보고서는 전속적인 계약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 걸로 했어. 제가 얘기하죠. 위원회 소지 13조 이하 재산권 국민 국토부 얘기합니다. 야, 듣기만 하라고. 여튼 89년 임대차 보호법 개정했을 때는 전월세 가격이 그렇게 올랐던 것도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까지 소급 적용하지 않아서 그렇게 가격이 올랐던 거지. 어때? 이제 우리한테 좀 신뢰감 생겨? 모두 알고 있었다고 분석도 했고 그에 대한 대비로 소급 적용까지 이번에 다 하는 거야. 이게 바로 국토부의 3콤보라고. 존속 중인 계약에도 소급 적용했으니까 제 아무리 임대인들이라고 해도 임대 가격 어떻게 올리겠냐고. 못 올려. 알았어? 전세시장 안정된다고. 됐냐? 이 뭔 개소리야! 이거죠. 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대비책도 준비를 해 놓았다. 소급이죠. 과연 정부의 분석대로 시장은 움직일 것인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서의 내용에서 살펴봤듯이 정부는 2015년 연구 용역 자료를 통해 전월세 상한제 5%를 적용하여 제도 시행 시 약 5만 5천여 가구에 달하는 임대용 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자료를 정치권에 이미 보고를 했었습니다. 당시 연구에는 제도 시행을 하게 되면 임대료는 상승하고 임대주택은 공급이 감소돼서 전세의 월세 전환 심화도 예상이 된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했고 기존 임대차 계약제의 소급 적용으로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90년 전세 폭등의 원인으로는 기존 계약을 억누르지 못해 바로 튀어나왔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임대차에 대한 소급 적용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면 과연 정부의 주장과 예상대로 임대시장에는 혼란이 없을까요? 90년 그때는 어땠나요? 체크남 너무 비관적인 얘기만 계속하네. 너 비관론자야? 정부 정책 대놓고 그렇게 계속 까고 있고 너 레거시 미디어지. 그 혼란 결국에 정부가 해결한 거 알아 몰라? 저 레거시 아닌데 요즘에는 정부 까면 다 레거시라고 하니까. 너나 잘하세요. 예, 그렇고요. 보실게요. 이거 다 뭐 지나온 과거 일이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죠. 분당, 가로 열고 성남입니다. 일산, 가로 열고 고양의 새 도시. 분당 10만 5천 가구, 일산 7만 5천 가구, 91년 입주. 이게 89년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이었어요. 좀 자세히 보면 요 표를, 여기 요 표거든요. 요 표를 조금 확대해서 자세히 보면 신도시 예정지구 개요, 주택 분양 시기는 89년 11월, 90년 1월. 주택 건설 호수가 중요합니다. 10만 5천 호, 분당에만 10만 5천 호, 일산에만 7만 5천 호였어요.
이 두 개만 합쳐 18만이었고 이 외에도 일기신도시 다 아시죠? 부천, 뭐 평촌을 위시해서 뭐 3본 어마어마하게 이때 주택 공급이 됐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결국에는 이게 잡혔어요. 전세가가 분당이 들어오면서 서울 강남에 있던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 전세가가 잡혔거든요. 하나 더 볼게요. 여기 분당에 97,500가구, 아파트만 84,000, 89년 11월 첫 분양, 총 39만 명을 수용 계획하고 있다. 그래, 나도 알아. 정부 해결했어. 초 대규모 공급, 일기 신도시. 그때 나도 그때 처음 아파트 살아봤다. 일기 신도시 살아봤다. 지금 너희의 계획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리고 중요한 건 그땐 리얼이었지. 세상 죽으라는 법은 없는가. 지옥 같은 임대시장에 그저 당신은 한 줄기 빛. 흡사 위기에 빠진 어벤져스에게 캡틴 마블이 날라오듯 초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공급 잔치가 열리니 그 이름 찬란하다 일기 신도시. 이걸로 인해서 전세가가 임대차 시장이 잡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공급량이에요. 공급량. 아까 제가 초반에 짚어드렸었죠. 이 부분하고 당시 주택 공급량을 비교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향후 임대차 시장의 변화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여기에서 한번 끝내죠. 국토부가 너무 지금 화가 난 것 같아서요. 제가 좀 화를 좀 달래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와 구독을 꼭꼭 눌러주시면서 체크남에게 격려와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른 더 심도 깊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